한국이 좀 더 글로벌 중추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버팀목을 만들어낸 것이고, 동시에 전방위적으로 한국이 외교력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 그러한 추세라고 봐야죠. 나토 회원국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결코 북대서양의 안보와 동북아의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방국들과의 단합된 대응으로 확인시켜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아무래도 한국의 국력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뭐 세계 10대 GDP 국가에 포함이 된 것도 있지만, 한국이 보여준 기술력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듀얼 유스 퍼포스라고 해서 이중 용도를 쓸 수 있는 어떤 그 기술들, 세미컨덕터나 뭐 배터리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사용될 수 있는 뭐 방산 협력, 뭐 원전 협력, 이런 기술까지 한국이 계속해서 뭐 고도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나토 국가들의 어떤 전략적인 방향성이 최근에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나토 국가들의 주요 에너미라고 한다면 주로 러시아를 집었는데, 최근에는 중국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유역 국가, 도전 국가로서 이제 자리매김을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이제 특히 경제안보 분야에 있어서 그 유럽 국가들을 침투하고 있고, 중국의 어떤 첨단 산업에 대한 어떤 디펜던스,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국가 위협으로 다가오니까, 뭐 유럽 국가들 나토 입장에선 중국이 새로운 챌린지로 등장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한국을 비롯한 IP4, 그러니까 뭐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이런 국가들이 함께 나토 국가들과 중국을 프레셔하고 중국의 어떤 세력 확장 같은 거를 좀 막아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나토에도 대두가 되고 있는 거죠. 이번에 나토 회의의 주요 주제는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미국이 작년 4월에 계속해서 지원을 하기로 의회 통과를 했고, 이번 나토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기로 결정이 났단 말이죠. 방공체계, 무기체계 지원도 결정이 났고, 그러면서 같이 나왔던 얘기가 그 중국을 상당히 중요하고 결정적인 조력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게 나토 국가들의 판단이에요. 물론 중국이 미국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근 중국의 어떤 외교 정책이라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타 미국이 우려하는 전쟁이나 분쟁에 발을 담그지 않고 미국의 대중국 프레셔를 최소한 좀 무마시켜버렸는 게 지금 중국의 외교 정책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토 국가들의 판단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국이 상당히 일조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상당한 경고음을 울리는 그러한 의견들이 이번 나토 회의에서도 많이 나왔던 거죠. 미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되는 에너미와 전쟁은 결국은 중국이고 대만 해협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그 IP 국가들도 오고 계속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을 해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의 초점이 약화되고 분산되는 것을 상당히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중국은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러시아를 규탄하는 것에도 귀권표를 던지는 국가이고, 아주 적극적으로 살상무기나 이런 거를 지원을 하지는 않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어쨌든 중국은 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고 있단 말이에요. 목소리를 내거나 그런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고, 이번 나토 회담에서 나왔던 또 하나의 중요한 목소리는 북러 간의 동맹 회복,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거든요. 북한이 러시아에 대해서 무기를 지원을 하고 미사일을 지원하고 이거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의 위반이다라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중국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러시아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제재하는 목소리를 전혀 내고 있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나토 국가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는 나토 와서 정말 얻을 게 많아요. 이번에도 보면 원전 수출도 뭐 이뤄내고 방산 수출, 뭐 K9 자주포 루마니아에 수출한다고 하고, 한국 입장에서는 일종의 세일즈 외교 측면에서도 나토에서 우리가 많은 걸 얻고 있다. 한 7개 국가하고 양자 정상회의를 했다 그러고, 정상회담을 요청한 국가는 뭐 거의 한 20개 국가다 이렇게 얘기가 오니까 뭐 그런 국가들하고 우리가 좀 더 국가 이익 측면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보 측면에서도 이번에 그 나토하고 안보 관련된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에 한국이 가입하기로 결정이 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한반도나 기타 다른 지역에서 한국의 안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를 나토로부터 우리가 얻고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공유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베이시스를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안보 외교적인 측면에서의 경쟁력을 점점 높여가는 그러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이런 국가들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해야 할 그리고 얻어내야 할 국가 이익, 경제적인 이익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충분히 미중 경쟁 속에서 미국과 협력하고 해서 충분히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미 그 바이든 정부가 중국과의 어떤 그 부분적 디커플링, 즉 기술 분야에서의 디커플링을 하면서 계속 수출 통제를 했고, 그런데 동맹국들, 파트너 국가들 동참하라 했지만 한국에게는 예외를 인정해 줬어요. 우리는 소위 그 중국에서 우리가 뭐 시안 공장이라든지 그런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반도체를 계속 찍어내기 위해서 미국 장비를 계속 가져다가 쓸 수밖에 없는데, 미국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중국에 계속 미국이 압박하고 있는데 왜 미국에서 만든 장비를 갖다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에 구멍을 만들어내냐. 근데 한국에겐 예외를 허용을 해줬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큰 방향성은 미국과 서구 국가와 민주주의 체제 시스템에서 같이 움직이되, 우리의 이익이 걸린 구체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의 외교력을 확대하고 전방위적으로 외교력을 맺고 네트워크를 맺어놔야 우리의 어떤 경쟁력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라고 봅니다.